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많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게 뭐냐면은 국정화 교과서예요. 국정화 교과서. 여러분들도 뭐 다 들어서 알고는 있죠. 그 물어보시면 진짜 많은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전공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지만 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의미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에 관련된 책을 뭐 또 읽고 제가 관심 있는 역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멘토링 할 때도 그걸 이제 빗대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종이라는 그 임금 아시죠? 뭐 드라마에도 되게 자주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가지고 자빠지셨어요. 이게 마치 제가 자전거 타다가 그 자빠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진짜 아픈 정말 신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부러 여기서 넘어지려고 계획했었고 일부러 넘어진 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제가 며칠 전 넘어지고 일어났었거든요. 쪽팔리셨겠죠. 게다가 왕인데 채통을 지켜야 되는 그런데 그 넘어지시니까 이 태종이 넘어지자마자 바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막 여봐라 이랬겠죠. 여봐라라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겠죠.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사관이 뭐냐면 역사를 이제 기록하는 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민망하셨나 봐요. 나중에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이죠.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왕께서 이제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말이 거꾸로 집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이게 못 적게 하려고 그 실록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소위 말해 명령까지 내렸는데 사관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라고 하면요 이 나라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왕토사당이라고 하는데 왕이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주인인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어떤 정말 최고 권력이었던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였습니다. 역사. 보세요. 태종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세종대왕도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자기 아버지를 도대체 이 실록에 뭐라고 이제 사관들이 적어놨을까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록을 보겠다고 일종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그 황희정승이 진짜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뭐라 거절하시냐? 지금 보시면 후대 왕들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려고 할 텐데 그러면 누가 역사를 진실되게 기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실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잘못된 일이 올바른 것처럼 이제 꾸며지고 단점이 뭐 장점으로 교묘하게 바뀔 텐데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남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보는 것 왕이 보는 것조차 뭐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으면 그게 또 고치고 싶어지니까. 이 실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었어요. 일본은 3대 실록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고작 29년짜리예요. 역사 기록한 게요. 그 내용도 되게 부실합니다. 그 중국은 이제 황명실록이라고 한 200년 정도 기록된 게 있어요. 근데 중국의 실록은 왕이 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고칠 수도 있었고요. 보면 당연히 고치고 싶으니까 왕이 마음대로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조선 왕조실록은 500년간 정말 구체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치우침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권수가 얼마나 되냐면 1893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 세기도 어려워요. 그걸 이렇게 쌓으면은 높이로 32m.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12층 높이에요. 책을 쌓으면 엄청난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돌이켜봐도 이게 천자문으로 따지면 64,000권 분량입니다. 그렇게 글자 수가 방대해요. 실제로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요. 국가 기록물이 이렇게 등재된 게 조선왕조실록이 유일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어떤 역사가 있고 이걸 지켜왔단 말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맞춰보세요. 세숫대야처럼 생긴 어떤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땅에 내릴 것처럼 이랬는데 갑자기 곧 솟아 올라갔다고. 이게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다고. 조선시대 때 드론 날아다니고 이런, 조선이 그렇게 신기한 나라였습니까? UFO였다고, UFO. 실록에 UFO 기록까지 있다고요. 그 태종실록에는 일본 국왕이 코끼리를 바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놈이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얘가 콩을 정말 수백 석을 쳐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유배를. 하도 많이 뭐, 이게 유배를 보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실록에 왕이랑 신하의 어떤 대화는 물론 왕의 표정, 어떤 그때 생활상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진짜 많아요. 되게 재밌죠. 코끼리를 유배시켰다니. 연상윤익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요. 공길이라는 광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니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자, 공길? 맞아요. 정확히 맞췄어. 지금 태준이가 지금 맞춰줬는데, 바로 이게 요 내용을 모티브로 이제 탄생한 어떤 영화가 왕의 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이 대부분 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써져 있기 때문에. 좀 됐지만 대장금, 진짜 한류를 정말 이끈 어떤 작품이죠. 대장금은 물론 별에서 온 그대까지 중국을 아주 휩쓸었죠. 이런 어떤 한류의 기반 또한 조선왕조실록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거짓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가 기록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중하게 여겨졌고, 그 기록되는 것이 왕조차 심지어 볼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유산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는 그런 사관에게 맡겨라. 권력자는 그런 역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바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우리가 진짜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뭐 교과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그냥 아무 뭐 여러분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근본 어떤 정신 없이 그냥 단순히 뭐 남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반대하고 뭐 하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볼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고3인데 똑같아요. 재수하고 난 다음에 또 삼수하고 정말 힘들죠. 망한 거죠. 님 장기야 선배 공준이 닮았나요? 놀자를 지었습니다.